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제 우리 형태주의 상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형태주의 상담이랑 7번째 교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좀 연결해서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면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 6개 형태주의 상담이랑 교류 분석을 좀 빼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은 행동주의 상담과 백의 인지치료 그리고 난 뒤에 인지정서 행동상담 REBT 여기랑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지금부터 포괄하는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실존주의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가볍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진행을 하면 제 바람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되겠죠? 그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시험에서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쵸. 사실 이 지금 상담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라서 그 심리학과 상담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심리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담학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을 실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워낙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내 정신을 분석을 합니까? 어쨌든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 본인도 자기를 분석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분석을 해야 된다니 그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모든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시험은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깨쳐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처음 제 전공을 들었을 때 와, 그 전공 용어를 듣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기서 오는 이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게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나중에는 좀 너무 저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연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뭔가의 설렘도 있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처음 보는 학문이다 보니까 좀 설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색함 또 혹은 뭡니까 좀 불편함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연인이 좀 오래되면 한 1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인이 아니죠. 그때는 뭡니까? 동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10년 동안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계속 보다 보면 그만큼 익숙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 현재 지금 이 학문이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동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태주의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 한번 꺼봅시다. 자, 형태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네요. 형태주의 상담은 뭐라고?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이렇게 끊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내담자 중심 상담은 비지식적 상담과 인간 중심 상담 이런 거 제가 했죠. 왜요? 여러 형태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은 다른 말로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게슈탈트 상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간은 가볍게 한번 그냥 보도록 하고요. 인간관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이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상담 목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목표 별표 하나 치죠. 상담 목표 별표 하나 치고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뭡니까? 오케이,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체험의 확장 옆에는 가로 열고 적을게요. 각성이라고 적을게요. 각성.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에 각성이라고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체험의 확장인데요. 자, 상담의 목표는 체험을 확장시키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환경의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지각하고 표현하고 환경과 자유롭게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뭐다? 게슈탈트 상담의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체험의 확장. 그다음 두 번째 통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통합. 자, 자신의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일부분으로 인정함으로써 분할되고 소외된 인격의 부분들을 다시 접촉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오케이? 그냥 통합. 첫 번째 체험의 확장 혹은 뭡니까? 각성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통합. 그다음 뭡니까? 자립. 그다음에 네 번째 책임, 자각.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장, 여섯 번째 실존적인 삶. 여러분 이 여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했고요. 자, 게슈탈트 상담에는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좀 체크합시다. 첫 번째, 게슈탈트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줄 거게요. 게슈탈트는 개체가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것을 산만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직화해서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난잡하게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그걸 인간은 어떤 특정한 어떤 지각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걸 하나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신 적 있죠? 그 생명 검사 해보신 적 있죠? 생명 맞나? 하여튼 그거.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에 보면요. 막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막 이렇게 점이 무작위로 막 찍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다른 색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혀 있다면요. 이렇게 찍혀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거 1 아니잖아. 그쵸? 1이라는 건 원래 정확하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쵸? 이게 1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건 지금 점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1이야? 그치? 인간은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이런 어떤 지각 현상에 의해서 이걸 모아서 하나로 중심적으로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런 걸 게슈탈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루빈의 컵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루빈의 컵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루빈의 컵이라는 학습적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아마 보면 알 거예요.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인정합니다. 이게 루빈의 컵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뽀뽀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트로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경과 배경 원리라는 건데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경은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장면이고 배경은 그 뒤쪽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뽀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두 개가 정경이 되는 거고 가운데가 뭐가 됩니까?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트로피로 봤으면 어떨 거예요? 이걸 정경으로 보고 이걸 배경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좀 이렇게 집약을 해서 좀 측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뭐다? 그런 게 바로 게슈탈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거 하나 체크하고요. 아마 좀 있으면 정경과 배경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쵸? 정경과 배경.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뭡니까? 형태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현재라는 거죠. 현재. 오케이. 그래서 여기 줄 겁시다. 형태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다. 오케이. 그렇게 하나 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형태주의 상담을 아주 길게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되게 좀 짧게 설명하면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엄청 길게 표현하면 너무 길고요. 제가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느끼면 어떨까요? 자,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뭡니까? 방해 상태를 상담하고자 하는 게 그게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경과 배경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미해결 과제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주요 개념 4가지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나 보시고 하나 더 있구나. 각성과 접촉. 그렇죠? 여기까지. 자, 한번
한번 봅시다. 4번에 미해결 과제. 이게 뭡니까? 미해결 과제란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형성된 게슈탈트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해서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거.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게 난잡하게 있는데 그거를 게슈탈트를 형성을 해서 그걸 뭐요? 하나의 집약적인 걸로 우리가 딱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뭡니까? 미해결됐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성과 접촉 한번 보겠습니다. 뭡니까? 각성이란 개체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존과 현실적인 현존 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정경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렇습니다.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지각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핵심으로 떠올리는 거. 정경은 핵심인 거죠. 핵심. 그렇죠. 그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냥 이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주요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 사실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 이거 되게 많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마 우리 문제에는 제가 좀 더 많이 적어놨을 겁니다. 지금 잘 나오는 것들만 좀 적어놨는데 아마 문제에는 훨씬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이 나오는데 별표 하나 칩시다. 상담 기법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형태주의 상담 혹은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기본 개념에서도 그냥 자주 읽어서 좀 뭐게요? 그렇죠. 우리가 습득하는 거죠. 습득. 오케이? 자,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하자면 자, 1번 욕구와 감정의 자각 별표 하나 치죠. 자주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상담기법의 두 번째 신체 자각과 환경 자각도 있고요. 그냥 넘어가고 언어 자각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과장하기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역시 잘 나왔으니까. 그 다음 6번째 빈 의자 기법 엄청 잘 나왔죠. 뭡니까? 그 빈 의자에 누군가가 지금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7번째 꿈 작업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여기까지.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 꿈 작업, 그 다음에 빈 의자 기법, 그 다음에 과장하기 맞죠? 그 다음 욕구와 감정의 자각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건 정말 잘 나왔으니까 꼭 체크합시다. 됐어. 상담 기법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신경증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칩시다. 좀 제법 나왔죠? 자, 우리 여러분 신경증의 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태주의 상담 치료를 할 때는요. 심리 치료를 통한 성격 변화의 단계 혹은 상담이 진행되는 단계를 5단계 심리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심리층을 하나씩 제거를 해야 결국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피상층 혹은 거지층 되어 있죠. 그 옆에 하나 더 적을게요. 이거를 허위층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 허위층이라고도 나와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이 신경증층의 총 5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뭡니까? 피상층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규범에 따라서 피상적으로 만나는 단계. 이걸 일단 벗겨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됐습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포층 혹은 연기층이라는 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공포층. 공포층은 뭡니까? 개체가 고유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맞추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설명하고 쭉 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예제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쉬운 예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쨌든 공포층이에요. 이걸 벗겨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공경층입니다. 여기 있는 그게 세 번째가 이제 공경층. 그 세 번째가 공경층인데요. 뭡니까? 이 단계에 오면 개체는 이제껏 해왔던 역할 연기를 그만두고 자립하려고 시도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굉장히 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 내가 자립을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혹은 뭔가 그런 거에서 내가 좀 그 자립을 내가 했을 때 경제적 지원이 이런 게 끊겨서 내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공포를 느끼는 걸 공경층 혹은 난국층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